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대형마트들이 지역 곳곳에 진입하며 골목 상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환원은커녕 지역 자본을 수도권으로 이전시키고 있는데요. 이에 전주시 의회 이완구 의원은 대형 유통기업의 지역기여 실적을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경모 기자의 첫 소식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마트 등을 앞세워 골목 상권까지 위협하자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 전주시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여전히 지역사회의 환원은커녕 지역사회와 상생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앞으로 업체별 지역 기여도 현황을 공개해야 할 방침입니다. 전주시는 이달 안으로 지역유통상생위원회를 신설해 지역 기여 목표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섬유 및 장신구 시험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이 경기도에서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시험 서비스는 이르면 9월부터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일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국표원이 시험장비 구축 비용 12억 6천만 원을, 경기도가 운영경비 5조 4천억 원과 설치장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 양주와 안산에 안전성 확인 시험 인프라가 구축되면 섬유 및 장신구 제품 시험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 재선 의지를 밝힌 정원율 익산시장과 박종서 전 국민의당 전북도당 고문이 지난 8일 민주평화당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민평당이 전북과 호남 민이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며 입당 동기를 밝혔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을 탈당한 정원율 전북 익산시장과 박종서 전 국민의당 전북도당 고문이 8일 민주평화당 입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과 박종서 전 국민의당 전북도당 고문은 이날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평화당은 전북의 이해와 이익을 대변하고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입당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정 시장은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정상화시키지 못하는 집권 여당을 보면서 참으로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가져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땅은 민주화, 민생, 평화와 개혁을 실현할 유일한 정당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박 전 국민의당 전북도당 고문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치라도 전북 도민과 시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권 여당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반대할 것은 분명히 반대하면서 전북과 호남의 발전을 책임질 정당입니다. 이들은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익산과 군산시장으로 각각 출마하며 정 시장은 도내 현직 단체장 중에서 유일한 민주평화당 소속이 됐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대구광역시가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 8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대구시에 거주하는 학령기 이후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정규반과 단과반으로 구분되며 언어능력 향상 교육과 특수체육 등이 진행됩니다. 정규반의 월 이용료는 17만 원으로 4개 반으로 먼저 운영을 시작합니다. 전북 남원시가 주촌천 생태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 절차가 미뤄지는 바람에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 지역의 대표 하천인 주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노암동 롯데슈퍼에서 어연 목기단지에 이르는 주춘천 3.45km에 오염 체정물 준설, 친환경 호환 정비, 콘크리트볼을 철거해 생태하천을 만들 계획입니다. 시는 주춘천과 한파천 일원에 국비 42억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95억 원을 들여 2020년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친수 공간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까지 실시 설계와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올해 3월 본격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맡고 있는 익산지방 국토청의 행정 절차가 미뤄지는 바람에 착공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익산구토청 하천계획 담당자는 5월 정도 지방하천 심의가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월 정도 지방하천 심의가 나면 심의위원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6월 정도, 7월 정도에는 고시가 가능하거든요. 남원시는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GM 공장 철수와 현대중공업 폐쇄 등 전북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한때 매각설까지 나돌았던 하이트진로 전주 공장이 맥주 부문 생산 확대로 공장 효율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전북 경제가 다시 되살아날지 주목됩니다. 지난 7일 하이트진로와 전주 공장은 영업이익 감소로 인한 공장 매각과 관련해 지난해 발표한 한개 공장 매각 공시 내용을 전면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트진로는 마산 공장의 맥주 물량 일부를 전주 공장으로 이전하고 대신 판매량이 꾸준한 소주 라인을 늘려 공장 효율화 계획에 나섭니다. 또 전주 공장은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 땐 소통을 외치다가도 당선이 되면 소통 창구가 막혀버립니다. 단체장과 주민과의 직접 소통이 아쉬운데요. 장소라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마다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장과 주민과의 직접 소통 창구는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지사에게 바란다라는 창구를 열어놓고 있지만 실상은 생활불편 민원 창구에 불과합니다. 또 충청북도는 도지사와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당 페이지는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연결될 뿐입니다. 소통은 구호에 불과할 뿐 단체장에게 청원을 할 수 있는 창구는 닫혀 있습니다. 소통 창구는 민원 관련 법과 제한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있어야 할 민원 업무의 일환으로 해당 민원 담당 공무원이 7일 이내로 답변을 달게 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청와대 국민청원이 직접 소통을 표방,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 명의 청원이 모이면 해당 내용의 정부 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하게 됩니다. 국민청원 건수는 6개월여 만에 총 13만여 건의 청원이 제기돼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 가운데 총 12건의 청원에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나선 10분가량의 영상이 기재된 답변이 달렸습니다. K랜 장소라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정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에 근절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에서 최대 10년까지 상향해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 강화와 신변 보호를 실시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대체인력지원센터는 총 11명의 인력을 확보해 직원의 연차 휴가나 보수교육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대체인력을 파견 지원합니다. 대체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는 소규모 사회복지생활시설로 1회 5일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대체인력 파견을 희망하는 시설은 광주시 사회복지사협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경북 포항시가 지역대학 교수나 법률 전문가로 조직된 공동연구단을 구성해 지열발전소의 지진 연관성 규명에 나섭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착수한 정부의 공동조사와 관련 조사 과정과 결과에 의문이 없도록 대응할 공동연구단 구성 계획을 밝혔는데요. 공동조사단은 선진국 사례 수집과 분석은 물론 필요시 관련 세미나 개최를 통해 자체 연구 역량 강화와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관련 정보를 평생 동안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에게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평생 무료 주거복지 정보 제공 서비스를 추진하는데요.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 정보는 물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정보까지 안내하면서 정보 부족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앞으로 일선 지자체 산하 지방공사가 전부 출자한 주식회사도 건설업 등록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법제처는 8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방공사 출자 주식회사도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방공사가 전부 출자한 주식회사는 지자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포함되지 않아 건설업 등록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